인간의 구성 요소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안이비설신의도 없으며 색성향미촉법도 없다. 풀이, 우리들이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생각뿐이다. 그러나 지혜의 눈으로 나의 실상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그동안 나라고 했던 그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 모두는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눈, 귀, 코, 혀, 몸, 생각들의 대상이 되는 물질, 소리, 향기, 맛, 촉감, 그리고 법 또한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 나의 주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안, 이, 비, 설, 신, 의가 없는데 그 객관적 대상인 색성, 향미, 촉, 법이 어디에 있겠는가? 모두가 텅 비어 아무것도 없음은 너무도 밝은 이치이다. 해설, 여기서는 불교의 근본 교리에 해당하는 육군과 육경에 대한 부정인데 먼저 육군과 육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육군은 6가지 주관적인 인식작용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안, 이, 비, 설, 신, 의입니다. 육경은 6가지 인식 대상인 객관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색, 성, 향미, 촉법을 가리킵니다. 육군이 있으므로 육경이 존재합니다. 육군에 의해 외부로부터 사물을 받아들이는데 육군의 대상으로서 육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육군이 눈, 귀, 코, 혀, 몸, 생각의 6가지를 통해서 눈의 대상인 물질, 귀의 대상인 소리, 코의 대상인 냄새, 혀의 대상인 맛, 몸의 대상인 촉감, 생각의 대상인 일체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과 지각하는 6가지 작용은 앞에 육군이 있어야만 비로소 성립되는 것들입니다. 육군과 육경을 합하여 12처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눈을 통해 형체와 빛깔을 보고, 귀를 통해 소리를 듣고, 코를 통해 냄새를 맡고, 혀를 통해 맛을 느끼고, 몸을 통해 촉감을 느끼고, 의식을 통해 지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12처를 통해 생존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육군의 주관적인 인식 능력과 육경의 객관적인 인식 대상이 만나서 하나의 현상을 이루는 것이 12처입니다. 육군과 육경이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눈이 없다면 볼 수 없고, 귀가 없다면 들을 수 없고, 코가 없다면 냄새를 맡을 수 없고, 혀가 없다면 맛을 느낄 수 없고, 몸이 없다면 감촉할 수 없고, 의지가 없다면 지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12처의 굴레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에서는 12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이기 때문입니다. 공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12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야바라미를 실천하는 것에는 육군과 육경, 즉 12처까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교 철학에서는 모든 존재를 개별적 구성 요소로 분석하고 그것을 다시 결합하여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구성 요소와 현상들은 어떤 흐름을 형성합니다. 마치 거대한 광산에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금속을 빼내듯이 인간의 구성 요소를 철두철미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인식작용이란 본래 없는 것,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눈의 세계도 없으며 내지 의식의 세계까지 없다. 풀이, 눈과 눈의 대상인 물질과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식작용, 이것을 합해서 눈의 세계라고 한다. 이 눈을 중심으로 하여 벌어지는 모든 세계는 지혜의 눈으로 조명해 보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귀의 세계, 코의 세계, 혀의 세계, 몸의 세계, 뜻의 세계까지도 역시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해설. 여기서는 18개의 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18개는 앞에 육군과 육경, 즉 12처의 육식이 합하여진 것입니다. 육군과 육경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육식은 육군과 육경 사이에서 도출되는 인식작용을 말합니다. 눈으로 색을 보아서 식별하는 것이 안식계이며 귀로 소리를 듣고 식별하는 것이 이식계이며 코로 냄새를 맡고 식별하는 것이 비식계이며 혀로 맛을 보고 식별하는 것이 설식계이며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식별하는 것이 신식계이며 의지로 지각을 느끼고 식별하는 것이 의식계입니다. 육식은 하나의 의식 현상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형태는 일반적인 수준의 존재 차원에서만 가능합니다. 보다 높은 무색계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감각의식들이 서서히 소멸되어 갑니다. 본문에서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라고 한 것은
18개를 줄여서 한 말입니다. 내지라는 말 속에는 안개와 의식계를 뺀 나머지 16가지가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색수 상행식의 오온과 육군, 육경을 합한 12처와 육군, 육경, 육식을 합한 18개를 삼과라고 말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현재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이 삼가설의 복잡한 심리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공의 세계에서는 이 18개가 본래 없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본질이 공이기 때문에 18개가 본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이해하면 본래 공이기 때문에 18개는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식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제7식과 제8식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7식은 앞의 육식과 제8식의 중간 단계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제8식입니다. 제8식은 갈무리한다는 뜻의 장식이라고 불리고 혹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멸식, 무물식이라고 불립니다. 제8식은 육군과 육경과 육식에 의해 혼습되어 온 온갖 것들이 갈무리되어 저장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8식은 속마음, 잠재의식, 무의식, 심층의식 등으로 분리옵니다. 그와 반대로 육식은 보고 듣는 것이 표면에 드러나는 것이므로 겉마음, 표층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의식하는 일체의 것은 하나의 종자가 되어 모두 제8식에 심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제8식까지 충격이 전해지면 거기서 싹이 터서 표면으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이나 작업, 훈련, 연습 등의 일을 되풀이하는 동안 그 모든 것은 제8식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복덕을 짓는 것도 제8식에 모두 갈물이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의 종자가 되어 제8식에 심어집니다. 나쁜 습관도 제8식에 갈물이 되기 때문에 자꾸 그 일이 반복되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고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좋은 종자를 심어 놓으면 좋은 싹이 나듯이 좋은 습관을 길들이면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을 볼 때는 아무런 잡념 없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제8식에 박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공부할 때는 온갖 잡념을 다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뒤엉킨 상태로 갈물이 되면
좋은 종자가 심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밝은 상태에서 행한 일이 기억이 잘 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훈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좋은 것은 익숙해질 때까지 훈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것도 자꾸 듣고 보고 공부하다 보면 훈습이 되어 제8식의 좋은 종자로 갈무리 되는 것입니다. 악한 지식과 악한 아르말이라는 뜻으로 악지악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잡다한 지식에만 치우쳐 있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불필요한 지식으로 제8식을 가득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종자를 갈무리할 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8식을 다른 말로 아레아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8식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뇌가 아닙니다. 대뇌는 인식을 발동시키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8식에 좋은 것을 갈무리해야만 대뇌를 통하여 좋은 것이 싹 터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8식에 갈무리된 것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현행이라고 말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레아식, 즉 제8식에 갈무리되어 있는 것을 현행에 내지 못하는 것도 엄밀히 말해 뇌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제8식에 심어진 종자가 거의 백지에 가깝기 때문에 뭐든지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종자가 심어지면 먹물을 찍듯 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기억이 잘 안 되는 것은 제8식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마치 글씨가 가득 차 있는 신문지에는 그 위에다 무엇을 써놓아도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훈습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보다 분명히 심어질 수 있습니다. 제8식에 심어진 종자는 기억으로 되살아나지 않더라도 업이 되어 제8식 속에 모두 갈무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짓거나 참선을 하거나 수행을 통해 지혜를 닦아놓으면 언젠가는 마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8식과 6식의 경계선은 명확하게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6식, 즉 표층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8식, 즉 심층의식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층의식 속에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기도나 참선, 수행을 통해 개발이 가능합니다. 보통 사람은 육식의 작용에
그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행력이 높은 사람은 잠재의식에 내재된 힘을 끌어내어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구의 삼업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것은 전부 제8식의 갈물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엄청난 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8식은 우리가 육신을 버릴 때도 없어지지 않고 다음 생까지 연결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본능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전생의 업이 갈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전생부터 익혀온 것이 제8식에 갈물이 되었다가 현행한 것입니다. 다음 생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훈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신구의 삼업을 통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때 그것이 저축되어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나이를 따지지 않고 항상 젊게 살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8식의 갈물이 된 것은 인연을 만나면 언젠가는 움이 돋게 마련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순간이 출발점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려면 봄에 씨를 뿌려야 하듯이 금생에 닿지 않으면 결코 거둘 수 없습니다. 제8식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반야신경에서는 육군과 육경과 육식, 즉 12처와 18개를 모두 무라고 하여 부정했습니다. 그것은 공이기 때문에 무이며 그래서 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는 현재 존재하는 본질을 공으로 바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야신경에서 공의 도리를 밝힌 것은 결국 그 무엇이든 다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이기 때문에 연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이 한 장의 존재 법칙이 공이기 때문에 종이를 접어서 학도 만들 수 있고 종이로 불쏘시개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이가 종이로만 고정되어 있다면 다른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며 종이 한 장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이 내포한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 입장에서 말하는 무가 단순히 없는 것이라면 공부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노력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덕을 닦으면 그 공덕이 제 팔식 속에 스며들어 현행하는 것입니다. 또 지혜를 닦으면 지혜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무의 의미를 잘못 인식하게 되면 부정적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흔히 인생무상이나 허물을 생각하고 비관에 빠지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무는 그와 동떨어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라는 부정 속에는 강한 긍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의 철학 속에는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라는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지혜를 닦아도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공이라고 해서 죽은 공이 되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기의 법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똑같은 이치로 모두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이치이며 연기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가 자꾸 쌓이고 공덕을 지으면 지을수록 복덕을 누리는 이유가 바로 공과 연기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은 연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가도 있게 되며 있다가도 없어지게 되는 이유도 존재의 실상이 공이며 그래서 연기의 법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현상은 연기의 측면에서 생성, 변화, 발전,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거듭 되풀이하지만 존재의 본질은 공입니다. 존재의 양상은 연기의 법칙에 의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이 공이라면 현상은 연기인 것입니다. 모든 현상의 이해는 연기가 그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연기의 법칙으로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와 공에 대한 이해는 현상과 본질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이해할 때 비로소 완전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무라는 표현을 잘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공의 이치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더욱 발전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잘못하면 더욱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공에 대한 철저한 관조로서 지혜를 얻어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반야신경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본질이
동의라는 사실을 바로 지혜로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